네,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깔끔하게 입었고 정말 옷차림이 좋은 상태였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분명 반듯한 사람, 뭔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 혹은 어쨌든 간에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차림을 보고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은 그 자체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운이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떠한 옷을 입지 않아야 되는지 자체가 여러분들의 그날그날의 운을 결정하고, 또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딱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의 운에 대한 측면에서 옷차림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자의 삶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 멋지동 컴퍼니의 대표 멋지동입니다. 네,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옷차림과 관련된 영상들을 여러 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입어선 안 될 옷차림, 꼭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차림들, 또 옷과 관련된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항상 사람의 몸을 감싸고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심리가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나를 평가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운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운이 되어 돌아오는 게 바로 이 운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종 컨설팅 신청, 강의 신청, 도서 구매 등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는 옷차림, 오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검이블루 화이불치입니다. 이 뭔 소리지?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모든 거는 말이죠. 우리가 상세하고 디테일한 것들, 여러분들 지엽적인 지식들을 원하지만은 그 지엽적인 지식들이 한데 모아질 수 있으려면은 줄기가 필요하고 그 근본 철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부자가 될 수 있는 옷차림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된 이치가 바로 이 검이블루 화이불치, 한자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백제의 가옥을 보고 지칭했던 말인데,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롭지 않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옷차림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운을 끌어모으기 좋은 것입니다. 이거는 삼국시대라고 했으니까 뭐 1000년이 넘은 이야기죠. 거의 1500년 전부터 나왔던 그러한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옷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운을 끌어모을 수 있는 가장 핵심된 가치이고, 이렇게 옷을 입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 옷이 정말 많을 텐데요. 보통 보면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다 입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은,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해서 옷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을 모으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통 어울린다고 하는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나가지고 어떤 옷을 입는 센스가 그렇게 남다르다라고 한다면은, 그래서 남들이 계속 정말 옷 잘 입으시네요, 보기 좋으시네요라고 진정으로 칭찬하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게 뭐냐면은, 남자들은 잘 안 그러는데 보통 여자분들은 이게 지인들끼리 만나면은 왜 그렇게 다 이렇게 유독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칭찬도 좋긴 한데, 없는 말을 칭찬하니까 어울리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다 해야 되는데 간혹 아닌 분들이 계십니다.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최고다, 그냥 그렇게 건성으로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필터링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남들이 인정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 따르면은 정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신발은 깨끗하게 하고 다니셔야 됩니다. 제가 신발과 관련돼서도 예전에 영상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신발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땅의 기운을 받는 이 풍수의 원리는
말 그대로 땅을 우리가 밟고 있고 땅 위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전해주는 땅과 내 몸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바로 그 신발입니다. 그러니 신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하려면 말이죠. 그러면은 그 신발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깔끔하고 깨끗해야겠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 먼지가 묻어 있다라면 하다못해 물티슈로라도 한번 슥슥 훔치시고 나가시면은 오늘 하는 일이 더욱 잘 되고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자가 되는 옷차림. 바로 나만의 명품을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여기서 명품이라고 해서 고가의 물건 뭐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나에게 운을 전해주는 물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몸에 항상 지니고 다니십시오. 이게 진짜 그 물건에 기운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내가 그렇게 의미를 투영하고 내 마음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기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매개체로서 일종의 방편으로서 그런 물건들을 들고 다니라라는 의미입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이 선물해준 소중한 지갑이나 시계도 괜찮고요. 종교 시설에 다니시는 분들은 각종 종교와 관련된 물품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염주 뭐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것들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아, 내가 이걸 지님으로 해서 정말 더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운이 들어오게 옷을 입으려면은 계절에 맞게 입어야 됩니다. 뭐 요즘 다 차로 다니시고 또 사무실에 많이 입고 하다 보니까 옷을 이 계절에 상관없이 막 입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특히 겨울철에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 사는 분들이 좀 꼴불견인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게 안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또 바로 차 타고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반바지에 슬리퍼 해가지고 겨울에도 왔다 갔다 하고 다니시는데 그거는 격에도 맞지 않고요. 정말로 내 몸에 있는 운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아까 꼴불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사계절 시시때때로 풀이 이렇게 자라나고 죽고 하는 과정이 있고요. 우리가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처럼 시시때때로 입어야 될 옷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절에 맞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정말로 때에 맞는 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로는 바로 금입니다. 제가 부자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항상 몸에 지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옷차림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실 때 이렇게 금과 관련된 장신구를 몸에 착용하신다면은 더욱더 더 많은 좋은 운을 끌어모을 수가 있으니까요. 장신구라고 해서 너무 사치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소품이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항상 몸에 지니시고 외출하시면은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불러오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바로 머리입니다. 이 머리 잘 관리 못하고 막 지저분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직장이든 학교든 가가지고 봤을 때 아침 9시인데도 불구하고 막 머리가 막 떡져 있거나 막 이렇게 아, 쟤 밤새도록 뭐 술 마셨구나. 뭐 제대로 늦게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와도 같습니다. 항상 정갈한 머리, 정돈된 머리를 가지시고 다니셔야지 그만큼 좋은 운이 모일 수 있고 보는 사람도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머리는 항상 가급적이면 외출하실 때는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머리에 대해서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짧은 머리지만은 저는 머리를 2주에 한 번씩 꼭 자릅니다.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것을 제가 용납을 못하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자르게 되는데 아,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나가지 않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제가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제가 머리 자르는 곳이 15,000원인데 한 달에 15,000원 더 들여가지고 하는 일이 더 잘 되고 그런 좋은 운을 더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머리를 한 번 더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머리 항상 정갈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하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운이 빠져나가는 해서는 안 되는 옷차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꽉 끼는 옷입니다. 이 꽉 끼는 옷 하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요즘 기억하실 건데요. 레깅스. 레깅스와 관련해서는 진짜 사회적으로도 요즘 정말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레깅스를 입다 보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는 성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또 요즘 많은 남자분들께서도 레깅스를 입습니다. 물론 레깅스 입고 이제
그 위에 반바지를 입지만요. 근데 남자분들 사이클 타시는 분들 간혹 레깅스 입고 잘 돌아다니시는데요. 네, 일단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간에 밖에서 그렇게 신체 부위가 다 드러나는, 중요 부위가 다 실루엣이 드러나는 옷차림을 했을 때 우선은 참 보기 싫습니다. 보기 싫고요. 우리가 보기 싫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것은 운적으로도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즘 많은 분들이 레깅스를 입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꽉 끼는 옷차림 자체, 사람들이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진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고, 그리고 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도요. 옷이란 것은 우리 몸을 감싸고 있어야 되고, 모든 공간에는 기운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그 여백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집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옷도 내 몸과 옷이 닿는 그 사이에 공기가 잘 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잘 돼야지 내 몸도 건강하고 내가 옷을 입고 밖에 나왔을 때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편안하게 잘 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꽉 끼는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흘러내리는 옷입니다. 자, 여기 지금 아주 아리따운 여성분께서 옷도 예쁘게 입으셨습니다. 아주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으셨는데요. 물론 이렇게 입는 거 참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들 저도 사전에 한번 훑어봤는데 조금은 어찌 보면은 이게 약간 뭐라고 하죠? 꼰대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이상하게 좀 모였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어기는 거하고 모르고 어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그냥 한 번씩 내가 입고 싶을 대로 또 입으면은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중요한 순간, 진짜 모든 운을 끌어모아야 되는 그러한 순간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잘 참고하시면 그만큼 유용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꼰대 소리들을 각오하고도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흘러내리는 옷도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왜 시험 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니까 시험 때는 미역국 안 먹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흘러내리는 옷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뭔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딱 반듯하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흘러내리는 옷 따라 쭉 일이 미끄러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날이 있을 때는 요점 잘 가려가지고 흘러내리는 옷은 자제하시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구멍난 옷이죠. 네, 역시나 이 구멍난 옷 저도 입고 다니고요. 심지어 제 프로필 사진에 이 구멍난 청바지 입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역시나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구멍난 옷이 요즘은 특히나 과하죠. 그냥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냥 살짝 요 정도였으면은 요즘은 아예 찍고 돌아다니죠. 확 찍고 돌아다니는데 뭐든지 그렇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과한 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드러낸다고 하면은 거의 보기 싫죠. 물론 패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우는 패션이 없고 트렌드가 없습니다. 옛날 지구가 처음 생길 때부터 있어왔던 그 음양의 이치, 오행의 이치가 그대로 지금 현대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 요즘 잘 참고하셔갖고 너무 좀 투머치하다 싶은 거는 자제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운을 위해서는 좋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속이 보이는 옷. 요즘 참 시스루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입고 당연하게 또 이렇게 여겨지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그냥 당연하게 바라보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됐건 간에 내 속이 훤하게 드러난다는 거, 좀 옛날 말로 뭐라고 하죠? 남사스럽다고 하죠. 네, 부끄럽고 뜨거울 수가 있습니다. 뭐 내가 입는 옷 입는데 내 자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보는 사람의 자유도 있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불편하다라고 했을 때는 나에게도 그게 영향이 미친다는 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비춰지는, 그러니까 브래지어가 비춰지는 여성들, 그리고 이제 속살이 다 보이도록 나시를 입고 다니는 남자들, 다 피차 마찬가지라는 점, 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늘어난 옷입니다. 늘어난 거 제가 지난번 옷차림, 해야 되는 옷차림 영상에서
첫 문장 뭐라고 했었죠? 검이 블루, 화이 불치라고 했었죠. 검소하되 남루하지 않게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자, 늘어난 거 적당히 트렌디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는 거, 그러니까 박시하게, 요즘 박시하게 많이 입죠. 그렇게 입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쳐서 늘어져 보이는 그런 남루한 옷은 입지 말자라는 것의 의미에서 늘어난 옷은 입지 말자. 자, 6번째 중고옷. 자, 중고에 대해서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겠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째는요. 주목을 받는 옷입니다. 자, 주목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주목을 받는다. 즉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는다라는 것은 좋은 시선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눈살을 찌푸리면서 남사스럽게 쳐다보는 그런 나쁜 시선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 개성을 드러내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개성을 드러냈을 때 내가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소화할 수 있다라면은 거기까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마 가끔 여러분들 튀는 옷을 내가 좀 평소보다 튀는 옷을 입었을 때 이거 좀 투머치한데 약간 나가면서도 조금 부끄럽다. 오늘은 많이 돌아다니기 싫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옷은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 즉 나의 운에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주목을 받는 옷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주목을 받는 옷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연예인들의 무대 의상, 가수분들께서 화려하게 입는 그런 무대 의상들입니다. 그 무대 의상은 좋든 싫든 간에 무조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니까 그렇게 입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주목을 받는다라는 거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번째, 바로 잠옷입니다. 이 잠옷 입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잠옷 입고 이제 슬리퍼 신고 쫄래쫄래 밖에 이제 그 편의점 나가가지고 먹을 거 사오고 하는데요. 잠옷은 말 그대로 잘 때 입는 옷입니다. 잘 때 침실에서만 입는 게 잠옷입니다. 근데 이 잠옷을 입고 밖에 나갔다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방 풍수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 안방은 청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 순결하고 깨끗한 공간에 외부의 기운이 침투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실에서 잠을 잘 때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운기를 내가 끌어들이게 되고 그러면서 몸에서는 수없이 많은 신체 작용과 기운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새로운 기운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새로운 기운들이 끊임없이 내려오려면은 내 몸에는 깨끗한 옷이 걸쳐져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잠옷을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요거 잘 지키셔갖고 집에서 올라오는 그 운기 싹 다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9번째는 참 민망한 상황이죠. 네, 참, 더 뭐라 말하기도 민망한데, 여튼 겨드랑이에 이렇게 곁땀이라고 하죠. 곁땀이 이렇게 흥건하게 젖어 있는데, 이렇게 땀이 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문제는 이게 땀이 계속 나다 보면 이제 옷에 냄새가 배일 때가 있습니다. 냄새가 배이는 옷은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냄새 난다라는 거 제가 요즘 요 냄새에 대해서는 유독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옷은 보여지는 겁니다. 냄새는 느껴지는 거고요. 보여지는 거든 냄새를 맡는 것이든 모두 다 내 감각에 포함되는 겁니다. 안이 비설신 이 5가지 감각에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5가지 감각 속에는 모두 다 각각의 기운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옷이라고 해서 보여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째로는 쭈글쭈글한 옷입니다. 보통 계절이 바뀔 때 이제 서랍장 안에서 넣어놓던 옷을 처음 꺼내 입으려고 하면은 참 이게 꾸깃꾸깃해가지고 그렇다고 아침에 출근은 해야 되는데 이걸 다림질할 시간 없고 하다 보니까 막 입고 나가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회사나 어디 직장이나 밖에 갔을 때 그런 사람 이렇게 쭈글쭈글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좀 단정하지 못하고 약간 정리가 안 되고 생활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처럼 보이죠?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다는 것은 운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풍수에 있어서 산세를 보고 저 산이 참 잘생겼구나, 저 산은 참 못생겼구나 라고 하고 또 산의 각각의 모양에 따라서 그 산을 임하고 있는 그 동네, 그 집터를 우리가 풍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인들은 보통 다 모르실 겁니다. 산을 그렇게 유심하게 보신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산에도 잘생긴 산이 있고 쭈글쭈글하게 못생긴 산이 있습니다. 막 가지가 막 이렇게 얼굴게 펼쳐져가지고 능선이 쭉 늘어오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설기가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설기가 돼서 막 흩어져 있는 그런 산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연의 모습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몸에 입는 옷도 그렇게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기운이 흩어지고 보기 싫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1번째로 참 제가 사진을 너무 부담스럽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확 와닿으시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참 아름다운 옷인데 이 예쁜 옷을 만약에 5살의 귀여운 소녀가 여자아이가 입었다라면은 정말 예뻤겠죠. 하지만 문신 있고 이렇게 배에도 문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많이 늘어져 계시는데 이렇게 입고 있으니까 너무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으니까 참 오래 보기도 민망하고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솔직히 싫은 것처럼, 그처럼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남에게 외면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 어울리는 옷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갖고 나에게 맞는 옷들 위주로 입는 게 그게 현명한 방법인데,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나쁜 집터에 살다 보면은 그 나쁜 집터의 기운에 의해서 내가 그게 평안한 줄 압니다. 집터가 나쁨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은 바로 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랑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늘 그렇게 옷을 입다 보니까 그 옷이 나에게 맞고 편안하다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 틀을 깨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울리는지 어울리지 않는지 여러 사람에게 들어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진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애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을 할 수가 있는지를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인복이 철철 넘치도록 해주는 그런 옷차림에 대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내 몸에 진짜 1000조각이 하나 걸치더라도 이것이 명품처럼 보이게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것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해 본 분들이 없으실 텐데요. 이렇게 옷차림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것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봐 주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여지고 싶은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남루한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명품으로 보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에 대한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고민해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비싼 옷 한 벌이 좋을까요? 아니면 싼 옷 여러 벌이 좋을까요? 물론 돈만 되면은 다 비싼 옷으로 싹 다 옷장을 가득가득 채우고 싶지만은 대부분의 일반인들의 삶이 또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싼 옷 한 벌이 좋을까? 싼 옷 여러 벌이 좋을까? 우리가 옷을 한 벌만 입는 게 아니니까요. 가능하면은 딱 어떤 중요한 자리라든지 나를 보여주기 위한 자리를 위해서는 비싼 옷 한 벌은 미리 구비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이외에는 아주 현명하게 저렴한 옷 여러 벌을 사가지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이커가 있는 브랜드의 티셔츠 한 장 같으면은 예를 들어 2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만 원인데 티 한 장이 20만 원이지만은 다른 저가 브랜드에서 갔을 때는 2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브랜드 티 한 벌 사는 가격으로 10장의 티셔츠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나의 어떤 외적인 부분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비싼 옷 한 벌을 구비해 놓으셨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닐 때는 그런 저렴한 티셔츠를 사가지고 돌려가면서 입으시면은 한 벌 가지고 쭉 입는 것보다는 옷이 마모되는 것도 덜하게 되고 남들이 봤을 때도 깨끗하고 새 옷이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보다는 훨씬 더 그 가치가 높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인맥이 쌓이는 것은 바로 옷을 통해서일까요? 몸을 통해서일까요? 인맥이 쌓이도록 하는 옷차림은 바로 내 몸에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은 내 스스로를 인정을 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단순히 아무리 좋은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호감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옷차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자, 내가 키가 작건, 키가 크건, 혹은 살이 쪘건, 아니면은 말랐던 간에 내 몸 자체에 대한 내 모습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게 된다면은 그것은 저절로 남도 나를 그렇게 봐주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은 옷을 입을 때도 그 옷을 통해서 그런 내 마음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서 남이 나를 인정하고 인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내 기운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평소에는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이 편한 신발, 특히 여자분들께서는 편하지 못한 신발을 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젊을 때는 어떻게 해보겠지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신발을 신고 오래도록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발이 내 몸에 있는 모든 건강을 좌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발바닥 자체가 불편하게 되면은 내가 하는 마음가짐, 내 행동,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도 모두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현명하게 해서 뭐 직장에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가능하다면은 슬리퍼라든지 슬리퍼가 조금 너무 좀 격식이 안 맞다 싶으면은 편한 신발 하나를 구비해 놓고 해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신어서 내 일의 능률도 높이고 내 몸의 건강도 챙기시게 되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남에게도 나의 편안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니까요. 편한 신발 가급적이면은 신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서울이라든지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편한 신발을 신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컨설팅을 할 때도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체감하고부터는 가급적이면은 뭐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편한 신발을 신기 위해서 지금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옷을 입는 거, 그러니까 옷을 입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내가 알겠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마음은 알겠는데 자, 당장 이제 옷을 사 입어야 됩니다. 혹은 내 옷장에 있는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부분 고민하시게 되는데요. 자,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소질이 없다. 혹은 뭘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로지 심플하게 이 심플한 것을 기본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괜히 뭔가 내가 봤을 때 요거 예뻐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예쁘겠다 싶은 거는 내 주관적인 경우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 왜 저런 거 입고 다니지? 막 이런 생각이 들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안목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그 안목이 쌓이기 전에 나는 진짜 패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은 최대한 심플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CF라든지 어떤 광고에서 보면은 저가형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어떤 탑 배우들이 입었을 때 그 태가 되게 살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연예인이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합니다. 이제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요. 하지만 그러한 연예인들도 그런 자신의 모습에 대한 당당한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자 하는 건 내가 또 남에게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프로 중에 프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어도 그 타고난 외형을 뛰어넘어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호감도를 갖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연예인이 아니다, 뭐 어떻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심플하게 한번 옷을 입어보시면은 뭔가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이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내 몸에 맞게 옷을 입는 겁니다. 이 내 몸에 맞게 옷을 입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체형이라든지 나의 단점 같은 것을 가릴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잘 맞춰 입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 치렁치렁 걸치고 다녀봐도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간혹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 전부 다 명품으로 이렇게 두르고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지만은, 근데 그런 분들 치고 뭔가 보기에 예쁘다, 되게 좋아 보인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잘 없고, 만약에 진짜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히려 드러내지 않죠.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옷을 입습니다. 하지만 그 심플하게 옷을 입는 그 모습에도 그 여유라든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마인드를 잘 갖추셨다 한다면은 여러분들 옷장에 있는 옷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몸에 맞게끔 적절하게 수선을 해서 입으시면 그것만으로도 달라지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바지단도 진짜 한 단 혹은 반단, 진짜 1인치, 그 2.5cm만으로도 사람의 그 바지선, 다리 라인 자체가 달라 보이고 몸의 실루엣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옷이라는 것도 진짜 한 끗 차이로 그 사람 자체를 호감이냐 비호감이냐를 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당장 비싼 옷 못 산다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옷장에 있는 옷을 내가 어떻게 좀 보기 좋게 리폼한다든지 수선을 해가지고 남들이 보기 좋게끔 만들어서 입으시면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옷차림도 정말 중요하지만은 몸의 체상이라고 하죠. 몸의 형태라든지 혹은 걸음걸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운에 대한 부분을 책정해 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상당히 높은 부분, 좋게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슴을 펴고 걷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막상 길에서 보면은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걷는 사람 잘 없습니다. 이게 뭐 오래도록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도록 헬스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여성분들께서 스스로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높고 내 몸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 몸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를 하신 분들은 그만큼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그 자체로도 이미 눈에 띄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보는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확 수그려가지고 막 땅만 보고 있다면, 아, 저 사람 되게 참 소극적이거나 저 사람 뭔가 되게 나빠 보인다, 움츠러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몸과 마음에도 다 연관이 되죠. 우리가 뭔가 나쁜 일이 있거나 부정적일 때 몸이 움츠러드는 것처럼 반대로 기운이 상승하고 할 때는 몸이 활짝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역으로 이용을 해서 내가 기운이 감소하고 쪼그라든다 하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지내면서 걷고 하면은 그렇게 또 운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당당해지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호감도를 상승시켜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기본적이지만은 정말 중요한 방법인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복을 가져올 수 있는 옷차림에 대해서, 그리고 옷을 입는 마인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뭐 옷을 잘 입는 것도 아니고 옷에 대한 일가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모든 생활에서는 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운적인 작용을 한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명품 브랜드죠. 프라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중에서 많이 보고 있는 프라다의 그런 디자인은 모두 다 미우치아 프라다가 착안을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 미우치아 프라다는 패션 자체를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그 패션에 대한 마인드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프라다가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끝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패션은 자신의 표현이자 선택이다. 우리 누군가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다면은 거울을 보고 자기 자신부터 연구하라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프라다는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본 다음에는 한번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외적인 장점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에 좋은 옷을, 명품 옷을 걸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착착착착 진행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은 옷 자체가 빛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물리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점점 더 좋은 옷으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일들이 풀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